토플릭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픽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대구FC는 승강 P5원차전 원정에서 충남 아산 상대로 3에서 4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5경기 무패 흐름이 중단된 이후 2연패 플러스 5경기 무승 흐름. 패배의 결과는 아쉽지만 정규 시즌 모두 30경기에 출장해 11득점, 8도움으로 기록하고 있는 특급 골잡이 세징야가 부상에 돌아와 86분과 90분에 추격의 골을 성공시키면서 2차전 역전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상황. 공격 기회를 잡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패스미스를 반복한 후반 중반까지 경기력과는 차별화되었던 마지막 투혼이 인상적이었다. 충남 아산은 승강 P5원차전 홈에서 대구FC 상대로 4-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충북 청주FC 상대로 4-1 승리를 기록했다.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정규 시즌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주닝요와 데드손이 골을 기록했고 박대훈의 활약도 빛났던 경기. 정규 시즌 36경기에서 60골을 기록한 공격력이 홈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 다만 수비력은 리그 평균 수준이며 4-1 리드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2골을 허용하게 된 것은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에서 부상자는 정마호, 김종석이 된다. 코멘트 1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후반부 2골을 따라 붙은 대구가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고 홈 경기에 유리함도 있다. 또한 1차전 점유율, 슈팅, 유효 슈팅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대구였다. 추천 배팅 대구 FC 승 2.5 오버. SK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김선영과 안영준, 자밀원이와 오재현이 버티는 선발 라인업의 힘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부경이 잔류했고 삼성에서 1옵션으로 뛰었던 아이제아 힉스가 2옵션으로 팀에 합류하면서 골 및 경쟁력은 오세근이 부상 회복 후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력적인 편. 슈터인 허일영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KT는 허운과 문성곤, 하윤기와 한희원, 문정현까지 핵심 국내 선수 라인만 놓고 보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주도했던 페리스 베스가 떠난 자리에 들어온 레이숀 해먼즈가 1옵션으로서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하고 최성모와 정성우가 이적해 백업 가드 자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시아 쿼터로 데려왔다가 방출한 파노피오 대신 들어올 선수와 제대 후 돌아오는 박지원을 활용하면서 허운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 휴식기를 통해 2옵션 제레미야 틸먼을 조던 모건으로 교체했다. 코멘트 브레이크 이후에도 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SK는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다가 무릎을 다쳤던 안영준이 빠르게 돌아오고 아이제아 힉스도 복귀하면서 전반기 좋았을 때의 스쿼드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인 KT는 허운과 하윤기, 문정현 없이 버티다가 큰 위기를 마주했다. 틸먼 대신 합류했던 조던 모건이 직전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당분간은 해먼즈 하나로 버텨야 하는데 해먼즈가 수비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거나 이른 시간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 박준영과 이두원만 남은 국내 선수 프런트 코트로 버텨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SK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추천 배팅 SK 승 153.5 언더. 손호는 MVP 레벨로 성장한 가드 이정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으로 FA 시장에서 최승욱과 정희재라는 두 명의 알짜배기 포워드를 데려온 데 이어 전성현을 보내고 이재도를 받는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정통 빅맨인 앨런 윌리엄스와 NCA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DJ 번스가 외국 선수 라인을 구축하고 김민욱과 김진유 등이 나오는 벤치도 임동섭과 김영훈 등이 합류해 로테이션의 폭이 확 좋아졌다. KCC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허웅과 최준용, 송교창과 이승현이 함께 뛰는 국가대표급 라인업에 이호현과 정창영, 김동현 등이 나오는 벤치가 상당히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거나가 떠난 건 아쉽지만 DB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디온테 버튼이 1옵션 외국 선수로 합류했고 2옵션으로 팀에 합류했다가 개막도 전에 돌아간 타일러 데이비스 자리에는 KBL 경험이 풍부한 리온 윌리엄스가 들어왔다. 코멘트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인 손호는
감독 교체 후 2연패 포함 최근 5연패에 빠져 있는데 앨런 윌리엄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이정현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로테이션 특성상 당분간은 어려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임동섭과 김영훈, 최승욱 등이 나오는 윙라인도 아직은 짜임새가 부족한 상황. KCC는 최준용과 송교창이 복귀하면서 완전체 전력이 됐지만 송교창이 아직 10분 내외의 출전 시간만 소화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힘이 100%는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손호보다는 강점이 더 많은 스쿼드기 때문에 KCC가 이길 것 같다. 추천 배팅 KCC 승 157.5 오버.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후반기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한 다크호스로 김낙현과 벨랑게를 버티는 가드진의 정성우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여기에 신승민과 이대헌, 박지훈 등이 버티는 포워드진에는 곽정훈을 추가하며 뎁스를 강화했고 듀반 맥스웰 대신 선택한 유슈 운도에가 2옵션 자리에서 앤드류 니콜슨을 보좌할 수만 있다면 강혁 감독의 지도력 아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정관장은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으로 올 시즌 리그 최고의 가드 중 하나인 변준영이 제대 후 돌아오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박지훈과 최성원이 버티는 가드진과 KBL에 복귀한 캐디라렌이 팀의 핵심으로 활약할 것 같지만 정효근과 이종현, 배병준 등이 부상 없이 잘 버텨줘야 하고 아반도가 떠난 자리를 메우게 된 새로운 아시아 쿼터 하비 고메즈와 2옵션 외국 선수 마이클 영, 변준영과 함께 상무에서 돌아온 한승희의 활약도 중요할 것 같다. 코멘트 가스공사는 직전 경기에서 시즌 초반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던 탄탄한 수비는 그대로 위력을 발휘했으나 니콜슨과 김낙현 쪽에서 확실하게 공격 해결이 안 되면 필요한 만큼의 점수를 뽑을 수 없다는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변준영 복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박지훈과 라렌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부진했던 최성원을 시즌 초반만큼 기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경기력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고 정관장도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크게 흔들리는 편이라 가스공사의 승리를 예상해보겠다. 추천 배팅 가스공사 승 151.5 언더. KB는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박지수가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전력이 많이 약해진 팀으로 강희3 1옵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운데 허예은과 김민정, 나윤정과 여윤아가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고 아시아 쿼터로 새롭게 합류한 나가타모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다. 신한은행은 중위권 정도로 평가되는 전력을 가진 팀으로 기존 자원인 김지영과 강계리, 이경은의 새로 합류한 신지연과 신이슬까지 가드진 뎁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포워드진도 김진영, 구슬, 최희샘이 버티고 있어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약점이었던 빅맨진의 경우 아시아 쿼터를 통해 타니무라 리카가 들어오면서 김태현을 백업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코멘트 최근 4연패에 빠져있는 KB는 강희슬과 나가타모에, 허예은이 중심을 잡는 선발 라인업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나 김민정의 부상으로 식스맨이 없어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기가 어렵다. 신한은행은 팀의 핵심 빅맨인 타니무라 리카가 돌아오자 얼마 전에 복귀했던 최희샘이 다시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두나도 어깨 탈구로 인해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볼 핸들러인 신지연은 하나은행 시절에 비해 임팩트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벤치도 뎁스는 좋지만 퀄리티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KB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 추천 배팅 KB 승 122.5 언더. KB는 연승 도전에 나선 우리카드전에서 역전패했다. 59%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29점을 올린 비에나가 맹활약했고 나경복과 황태계 등도 역할을 했지만 황경민의 부진이 아쉬웠다. 특히 3세트 23대 24 상황에서 서브자 엔드라인 범실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황태기가 주전 세터로 나선 이후 경기력이 안정을 찾았기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린다. OK는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현케에 패했다. 2세트 맹활약한 크리스를 앞세워 듀스 접전 끝에 한 세트를 가져오며 승점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3세트 이후 모멘텀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송이채가 부진했던 차지원과 신호진 대신 주 공격수 역할을 하며 21점을 기록했다. 코멘트 KB의 승리를 본다. OK는 크리스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데다 송이채와 차지환 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규와 박태성 세터 모두
그리 안정적인 경기력은 아니다. 의정부 경기장 안전 문제로 인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고 인천에서 치러야 하는 경기지만 황태기가 비에나와 나경복의 타점을 살려주는 볼 배급을 경기 내내 해줄 KB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KB저축은행 오버. 페퍼는 천적인 정관장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리그에 참여한 이후 늘 어려운 상대였던 정관장이었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중위권 경쟁에 나선다. 장소연 감독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테일러가 낮은 성공률에도 19점을 기록했고 이한비가 56%의 성공률로 19점을 해냈다. 중앙에서 공격 득점이 나오지 않긴 했지만 서브와 블로킹으로 득점에 가세한 장위의 존재감도 있었다. 흥국생명은 지난주 경기에서 GS를 잡고 전승을 이어갔다. 실바와 와일러가 경기 도중 부상으로 빠진 GS 상대로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다. 투트쿨을 대신해 사이드 공격을 책임진 정현주가 서브 4득점 포함 18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56%를 기록했고 피치가 이동 공격으로 상대 블로킹 벽을 흔들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천적인 정관장을 잡으며 기세를 올리고 나서는 홈경기에서 연승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김연경과 투트쿠 외에도 정윤주와 김다은 등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성장해 주포를 지원하는 흥국생명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서브 리시브가 약한 페퍼를 흔들 강서버들도 즐비한 리그 선두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 오버.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피노 바에나를 활용한 측면 중심의 공격을 구사한다.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으나 일리아스, 페레즈 등 주요 공격 자원의 결장으로 모레노 베리 조합이 활용되고 있어 대량 득점은 어려운 상황이다. 알비올 코스타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파레오의 수비 가담 덕에 촘촘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상대 공격에 강하게 대응한다. 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치안쿠 힐을 활용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하지만 최근 슈투름 그라츠전에서 0에서 1로 패하며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에레라의 부상으로 미겔이 임시로 투입되며 공격 전개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로페스 크레이치의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블린트의 좌측 풀백 기용으로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 코멘트 지로나는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이 가능하지만 비아레알의 견고한 두 줄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아레알은 속공을 통해 효율적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언더. 바야돌리드는 5-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모로 아누아르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친다. 그러나 핵심 자원 아말라의 결장으로 롱볼과 신라의 침투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을 펼치고 있다. 직전 헤타페전에서도 역습은 나쁘지 않았으나 마무리가 부족했다. 웨즈카르 산체스 바의 수비는 호흡이 맞지 않아 불안하며 AT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그리즈만 알바레즈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가 특징이다. 최근 스파르타 프라하전에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며 화력을 증명했다. 쉐를로트의 제공권과 알바레즈의 연계 플레이는 바야돌리드의 취약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다. 몰리나의 부재에도 요렌테가 그 자리를 커버하며 히메네즈 랑글레의 수비 라인은 대 폴 바리오스의 활동량과 함께 안정적인 두 줄 수비를 형성한다. 코멘트 AT 마드리드는 조직적인 수비와 유기적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바야돌리드의 단순한 역습은 AT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첼시는 3-2-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마두에케 파머 펠릭스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펼친다. 하이덴하임전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다. 네투의 부상에도 엔소의 창의적인 패스와 잭슨의 날카로운 침투가 돋보이며 공격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스토와 제임스의 동시 결장으로 인해 포파나 코릴 바디아실의 백삼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틸레망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유벤투스전에서 나름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무득점에 그쳤다.
램지의 부상으로 로저스가 좌측으로 이동하며 유자형 빌드업이 빈번해졌다. 베일리와 로저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 공격 전개의 다변화가 부족하다. 수비는 콘사와 토레스의 조합과 캐시의 복귀로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코멘트 첼시가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 빌라의 수비는 견고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화력이 부족해 첼시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천 배팅 첼시 승 3.5 언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유로파 리그 보대 글림트전에서 역습에 고전했지만 호일룬과 가르나초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마운트와 디알로의 폼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롭다. 수비는 마르티네즈 더 리흐트 마즈라위의 조합이 다소 불안하지만 카세미루가 제공권 경쟁에서 힘을 보태며 수비 안정성을 제공한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은디아의 린스트렘의 속공과 칼버트 르윈의 제공권을 노린다. 브렌트포드전에서 퇴장 이슈에도 답답한 공격 전개로 무득점에 그쳤다. 수비는 브레이스웨이트 타코스키 조합이 복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개의 두쿠레의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은 메뉴의 미흡한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가 완벽하지 않다. 에버튼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메뉴의 공격을 차단하며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인해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손흥민 존슨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벤탄쿠르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에서 메디슨, 클루셉스키의 창의적인 패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솔란키의 침투와 연계가 공격의 핵심이다. 하지만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의 부재로 데이비스 드라구신의 불안한 수비 조합이 가동 중이며 역습 대응에 취약하다.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넬슨 스미스 로우 이워비의 스위칭 플레이와 히메네즈의 연계로 속공 전개를 노린다. 울버햄튼전에서 역습에 고전하며 대량 실점을 기록했지만 페레이라의 전진 패스는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루치키가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베시 안데르센의 수비 라인도 흔들리고 있다. 코멘트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다. 토트넘의 공격이 풀럼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반면 풀럼의 속공 역시 토트넘의 엉성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3.5 오버. 파르마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했다. 칸첼리에리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아탈란타를 저지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다음 일정도 홈이지만 아탈란타 못지않은 페이스의 라치오를 상대한다. 라치오가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해외 원정을 다녀온 것이 아니기에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쉽사리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 어렵다. 데니스맨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제노아와 볼로냐, 몬차 등을 연파하며 전승에 성공했다. 그로 인해 리그 5위의 순위지만 1위와 승점 차이를 1점까지 좁혔다. 유로파에서도 순항하며 16강 직행 가능성이 가장 큰 팀 낼 정도로 시즌 페이스가 좋다.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이동거리가 짧았고 이삭센과 차오나, 노슬링과 기고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코멘트 접전을 본다.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추가 중인 라치오의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파르마가 템백을 가동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기에 라치오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사이먼 송과 에스테베즈의 더블 볼란치가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파르마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천 배팅 라치오 승 2.5 오버. 토리노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몬차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즌 초반 우디네세, 엠폴리 등과 함께 중위권 팀들의 선전을 이끌었던 팀이었는데 어느덧 순위가 자리를 찾아갔다.
그래도 몬차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며 연패를 끊어냈고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속속 돌아왔다. 선두팀을 상대하지만 이번 홈 경기에는 사나브리아와 채 아담스 등 고리 가능한 투톱을 가동할 것이고 블라시치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 전개를 이끌 것이다. 나폴리는 루카쿠의 골로 로마를 잡고 선두를 지켜냈다. 그러나 인테르와 아탈란타,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등 4팀에게 승점 1점 차로 추격당하고 있기에 불안한 1위고 연승이 필요하다. 다른 강팀들이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달리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리그에만 전념하고 있기에 전력 누수가 적고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리치와 블라시치가 중원에 나설 토리노의 중원 경쟁력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로보트카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앙귀사와 길무어가 중원을 책임질 나폴리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루카쿠의 묵직한 문전 침투 외에도 흐비차와 네레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베팅 나폴리 승 2.5 오버.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벨링엄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하지만 음바페의 부진과 호드리구, 비니시우스의 부상으로 디아즈 귤러가 출격하며 공격력은 다소 약화됐다. 수비에서는 발베르데가 우측 풀백으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배후 공간 관리를 돕고 있으며 아센시오 리디거의 호흡도 훌륭하다. 카마빈가의 부재는 아쉽지만 추아메니의 복귀로 중원 안정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쏠라 페레즈를 활용한 속공 전개를 즐겨한다. 하지만 마요랄과 일디림의 결장으로 우체 알바로가 어색한 투톱을 구성하며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큰 위협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네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알데레테 두아르테 조합이 수비를 책임지지만 견고한 조직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미아 아람바리의 수비 가담으로 대량 실점을 피할 수 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장악과 안정적인 수비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다만 부상으로 약화된 공격 라인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렵겠지만 헤타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며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 오버.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디아즈 존스 살라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맥 알리스터와 흐라 벤베르흐의 전진 패스는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 작업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누네즈의 기복으로 인해 대량 득점보다는 점진적인 득점이 기대된다.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은 제공권과 속도를 통해 수비 안정감을 더하며 아놀드의 복귀로 수비와 빌드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3-2-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그릴리쉬 실바의 측면 활용과대 브라이너의 창의적인 패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홀란드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로드리, 코바시치의 부재로 균도안이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되며 수비 라인의 보호가 약화됐다. 디아스가 복귀해 수비 안정성은 일부 회복됐으나 중원 압박 대응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 코멘트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맨체스터 시티는 데 브라이너와 홀란드 중심의 공격 전개로 맞서겠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에서 리버풀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추천 베팅 리버풀 승 2.5 오버. 리옹은 무패를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다. 오세르와 랭스전 무승부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 팀의 두부행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주중 카라바오 상대로는 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며 대승했고 이제 리그 순위를 올리려 한다. 누아마와 세르키, 라카제트의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니스는 리옹보다 리그 페이스가 더 좋다. 최근 4경기에서 브레스트와 모나코 등 챔스 진출팀을 모두 제압하는 등 무패를 이어가며 5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리옹과 달리 주중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승리가 예상됐던 레인저스 전에서 전후반 각각 2골을 내주며 홈에서 완패했다.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난적을 상대해야 한다. 코멘트 리옹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로사리오와 은돔벨레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레인저스전 패배의 분위기가 이번 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톨리소와 베레타우트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벨라마와 세르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리옹이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리옹 승 2.5 오버. 피오렌티나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1위 등극을 노리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어려운 팀을 상대하진 않았지만 일단 결과를 냈다는 게 중요하다.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난적 파포스를 잡고 다시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단, 이번 라운드에서는 시즌 가장 어려운 상대인 인테르를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인테르는 피오렌티나의 골득실에서 앞선 3위다. 아탈란타와 라치오 등 다른 승점 28점 팀들이 4팀이나 있는 세리에고 1위와 1점 차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 등극도 노릴 만하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는 베로나를 원정에서 완파했는데 라우타로에게 휴식을 주면서도 5골을 폭발했다. 멀티골을 기록한 튀랑을 비롯해 코레아가 골을 터뜨렸다. 코멘트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파포스와 난타전 끝에 승리한 홈팀과 달리 라이프치히전 승리 이후 휴식을 길게 취했고 튀랑과 미키타리안, 다르미안 등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게 뛰었기에 풀타임 소화가 가능하다. 아슬라니와 차라노글루의 중원 장악 아래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튀랑과 라우타로가 피오렌티나 수비를 넘어설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언더. 마르세유는 랑스를 완파하며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지만 엘리케가 공격을 주도하며 골을 넣었고 호이비에르와 롱지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골도 터졌다. 좋은 선수들이 대거 가세한 이번 시즌이기에 상위권 순위는 예견됐지만 기대 이상의 순위를 기록 중인데 호이비에르와 그린우드, 라비오와 로우 등 이적생들의 활약이 좋다. 모나코는 주중 홈경기에서 벤피카에 역전패하며 챔스 순위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센터백으로 나선 신고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교체로 들어온 마가사의 골이 터졌는데 후반 39분 이후 상대의 연속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최근 연승을 기록하며 1위 8위를 추격하는 2위 팀이다. 발로군과 엠볼로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벤 세기르가 에이스 역할을 잘하고 있다. 코멘트 접전을 본다. 다소 지쳐있을 모나코 상대로 마르세유가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호이비에르와 라비오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점을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살리수와 케러, 반데르송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을 것이고 자카리아와 마가사가 수비와 간격을 좁힐 모나코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나코가 원정이지만 승점 1점은 가져갈 수 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소시에다드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베커 쿠보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멘데스의 전진 패스가 위협적이지만 오야 르사발의 부진으로 공격 효율은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아게르드 수벨 디아의 안정적인 라인이 강점이며 수비맨디 수시치의 활동량 덕분에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앞대 로셀소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스코 포르날스의 복귀 컨디션이 불확실하고 호키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 전개는 답답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나탕 요렌테의 호흡이 좋지만 주중 경기의 피로와 미드필더진의 결장으로 후반 체력 문제가 우려된다. 코멘트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부족하고 지공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인해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소시에다드의 수비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베티스도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가족방 또는 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